네. 근데 누가 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맞아, 올까봐.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겁이 나서 맞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책상뒤로 숨고 싶고. 막 정말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 파이팅!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유미 대표님이나 저나 오랜 공인중개사업을 20여 년 이상 이어왔지만 갈수록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현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고 또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발전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잘 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유미 대표님은 이미 시작을 하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해주세요. 어렵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분씩 워킹 손님이 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일주일이 지나도 어떤 때는 한 달 내에 있어도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워킹 손님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매물 등록을 하는 일이거든요. 매물 등록을 하면 물론 그 네이버 매물을 보시고 전화 문의는 제일 많이 와요. 사실은 한 90% 정도는 이제 네이버 매물을 확인해서 이제 중개사무소에다가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그 네이버 매물이라는 게 물론 집주인 확인해서 이제 정말 진짜 물건만 올라오는 거는 사실인데 그 매물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층에서 그 집을 뭐 실질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 그냥 글자로 문자로 된 것만 보셔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건데 유튜브로 하게 되면 그 집에 이제 물론 집에 이제 살림을 하시는 집들은 찍을 수는 없지만 빈 공실 같은 거 찍어도 그렇죠. 일반적인 그 아파트, 해당 아파트의 타입 같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동기죠. 좀 더 고객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그 기계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혼자 카메라를 들고 가더라도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 설명하고 있는 나를 따라서 네네. 뭐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세워놓고 그 저기 카메라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피사체를 따라다녀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도 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입하셨잖아요. 그럼요. 금액은 구입했죠.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 얼마 정도 네. 투자해야 돼요? 거의 제가 그 피보 블랙이라는 건데 네. 그거 사는데 한 60만 원 조금 아, 더 준 것 같아요. 전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비슷한 풀세트로 가격대에 사기. 다른 물건들도 뭐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루틴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무작정 뭐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일 이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언니가 요즘 좀 그거 해주세요. 작은 습관의 힘 그게 굉장히 요즘 유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책을 한 30분 정도에서 한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책 읽기. 네. 매일 30분씩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저희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 방송을 보신 우리 다른 공인중개사분들 또 이렇게 일반 분들 같이, 시청자? 시청자 맞죠? 같이 보니까. 네. 조금 더 돌려나게.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책 읽기 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해왔던 일인데요. 물론 꾸준한 이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사실. 제가 주 이제 5회 정도 블로그를 꾸준히 한번 포스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블로그가 물론 이제 그 집을 소개하는 매물 소개도 있거니와 뭐 책을 쓰는 서평도 있고 나 개인적인 이제 블로그 글을 쓰기는 하는데 가끔은 이제 블로그 글 제가 쓴 거 이렇게 네. 읽어보면 네. 그게 정말 자기 반성? 자아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일기를 일기 쓰라고 쓰기. 하잖아요. 네, 네. 블로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글로 남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읽어봐도 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역사처럼 또는 그 제3자들이 봤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뭐 정보나 아니면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네. 자기 성장. 그리고 또 공감을 통한 서로의 네. 위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나 혼자 당하는 그런 막막함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블로그에다가 네. 사실은 중개일기를 좀 많이 썼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중개일기 쪽으로 좀 더 많이 쓰면 네. 아무래도 뭐 고객들과 저희 이제 처음 처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분들 뭐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그 현장에서 실감 그쵸, 있는 그쵸. 그런 조언이 될 수가 네네. 있겠죠.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은 책 읽기 하루에 30분.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주 주 5회.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주 2회 정도 업로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책으로 읽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함을 좀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 MZ세대 같은 경우도 글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책 읽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유튜브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은 아마 하루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도 없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스란히 다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유튜브를 주 2회 업로드하는 세 가지를 저희가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이 그 초보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방송을 원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그 초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 오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럼요. 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얻어야 되고 또 집기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공제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실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거쳐서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누가 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맞아, 올까봐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책상에도 숨고 싶고 막 정말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맞아요. 전화 벨이 울리면 이거 도대체 무슨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떨리는 그 떨림의 목소리가 아마 고스란히 전달이 됐던 것도 여러 번 되고 그리고 손님은 이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엉뚱한 얘기하다 얘기하고 보면 옆으로 새끼를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고객의 소리를 그렇죠. 가려운 데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마구 긁어대는 거죠. 맞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상이모. 네, 맞아요. 그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정착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또 그 공인중개사 영업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예. 아파트, 상가, 뭐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요즘 많이 하시는 이제 토지 전원주택 분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많죠. 컨설팅 업도 굉장히 컨설팅도 좋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그 실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 그런 위험했던 상황들, 또 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또 본의 아니게 또는 악의를 품고 그렇게 그 경험했던 그런 그 영업 전선에서의 일들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도움이 것 진짜 같아요.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도움을 기대가 많이 되시죠? 받을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우리 강지혜 대표님은 네. 건축도 하셨잖아요. 뭐 아주 많이 했죠.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뭐 다양한 경험이 어.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진 분들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돈에 종착이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참 메리트 있고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복합 뭐죠 그게? 종합? 복합 종합 예술. 복합 종합 예술. 그러면 맞아요. 우리 멋진 예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자, 그러죠. 멋진 예술 작품을 위하여!